자,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답이 이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잡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시험은 다 풀어보셨죠? 다 풀어보셨죠? 이번에 난이도 어땠다 그래요? 일단 뭐 들리는 건 아니면 풀어봤을 때 이 체감 난이도가 어때요? 조금 쉬웠다라는 느낌은 좀 드세요? 예? 항상 이제 시험을 딱 끝내고 나면 뭐 시험이 뭐 쉬웠다 아니면 어려웠다 막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쳤는지가 중요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그 분석을 해서 내놓는 게 뭐냐면 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국가직 시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어휘나 문법은 쉬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나 독해는 더 어려웠다 국가직에 비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단순하게 그냥 들을 게 아니고 왜 그랬는지 이걸 분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독해가 지금 어려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볼까요? 그러면 독해가 지금 왜 어려웠냐면 자, 칠판 보시고 들으시면 돼요. 칠판 보세요. 예. 국가직이랑 지방직 독해 문장길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가직 17번이 제목이었는데 자,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문장 길이가 좀 짧죠? 이래요? 그다음 이번에 지방직 17번 제목이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문장 길이가 훨씬 더 길죠,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문 길이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빈칸 문제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국가직 16번이 빈칸이었거든요. 빈칸 지문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같은 비율에 이번에 이제 나왔던 20번 빈칸을 보면은 지문 길이가 이렇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단서를 보시면은 공감은 되시죠? 국가직이랑 비교해서 지방직 독해가 뭐라 어려웠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문장 길이가 길어졌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문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공감하세요? 하세요? 근데 정말 그러냐?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독해가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드는데 우리는 이제 또 한 번 사고를 뒤틀어 가지고 이제 정말 그랬느냐? 이걸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상위 10%랑 하위 90%를 이제 분리를 해요. 얘가 10%, 90% 분리하죠. 그러면 봐요. 이거는 어떤 영역에서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예?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상위 10%가 부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이래. 근데 공부로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은 상위 10%에서 경쟁해서 여기서 이제 합격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뭐다?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분류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독해 문제를 풀었을 때 나머지 90%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지문 길이 졸라 길잖아. 예? 시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무조건 빨리 읽어야 돼. 이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상위 10%는 어떤 생각하냐면 야,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서두르지 마. 이래요? 3개 문장이면 충분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문장이 길어지고 지문이 길어졌을 때 독해가 어려워진다? 그건 왜 그러냐면 대부분 분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다 읽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읽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 지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떨어지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정답률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 방식이 어떤 건지를 지금 보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독해를 배울 때 제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사고편, 주제 제목이 요지빈칸, 흐름편이 순서, 삽입, 흐름, 그다음에 뭐 어휘, 연결사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일치, 불일치 이렇게 볼 건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풀이를 독해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독해부터 제가 먼저 풀이를 먼저 해드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쭉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자, 13번 한번 보세요. 자, 7번 보시고요. 필기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제 권장해 드린 건 뭐냐면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PPT를 단톡에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PPT를 공유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풀리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13번 문제가 이건데 우리가 이제 주제 제목 요지를 찾을 때 우리가 3가지 문장이 있는데 어떻게 읽냐면
처음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조합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지문에서 이 세 개 문장을 이제 추려냈죠.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장이 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문장이 길어버리면은 문제 푸는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그 해석에 몰입돼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번역하는데 그냥 몰입돼 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고가 안 됩니다. 이게 단서를 못 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긴 문장을 봤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어떤 게 뼈대고 어떤 게 거품인지를 추려내야 돼요. 예? 어떤 게 중요한 문장인지를 추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려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자,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뭐냐? 긴 문장을 중요한 것만 추려냈을 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첫 문장에 대한 접근성은 뭐냐면 항상 중심 소재가 뭔지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한 가지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냐면 효율성이 됐죠? 그럼 소재는 효율성이에요. 됐죠? 그러면 효율성이 뭐냐면 최적화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이 뭐냐면 자, workforce 어떤 노동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through라는 건 뭐냐면 뭐뭇을 통해서거든요. 얘는 뭐냐면 수단을 나타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성공했어 라고 했을 때 이 수단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through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개인적인 생산성을 증가시킴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요? 증가시킴에 의해서 뭐다? 이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수단이 이겁니다. 개인의 생산성 증가. 이게 지금 주제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에서 거품 다 날렸습니다. 지금. 됐죠? 그래서 이제 뼈대를 보시면은 당신이 뭐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지금. 됐죠? 같은 말이죠. 됐나요? 자, by ing도 뭐냐면 얘도 뭐다?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아시겠죠?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냐면 권장함에 의해서 자, 누구에게? 스태프들에게, 직원들에게. 됐죠? 앞에 지금 뭐냐면 workforce라는 말이 나왔죠? 직원들. 이러세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뭘 권장하냐면 끝내라는 거죠. 뭘 끝내냐? 현대의 뭐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걸 끝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멀티태스킹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죠. 다시. 자, 우리는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글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멀티태스킹 하지 말라는 거죠. 주제 나왔습니다, 지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자, 전문가의 의견 나왔고요. 됐죠? 그럼 전문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게 뭐다? Do one thing 이렇게 돼 있죠? 한 가지만 하래요. 이해하시겠어요? 방해받지 않고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기간에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하지 말란 얘기예요? 멀티태스킹 하지 말란 얘기죠? 이 얘기하고 있죠? 되잖아요? 자, 결론.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하지 마라? 멀티태스킹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시면 예를 찾으셔야 돼요. 됐죠? 항상 이제 정답을 만들 때는 보기에 90% 이상은 뭐냐면 중심 소재랑 아니면 중심 소재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중심 소재랑 비슷한 말을 넣어줍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중심 소재가 지금 멀티태스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지금 비슷한 말이 뭐냐면 3번과 4번이죠. 자, 이 글에서는 멀티태스킹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근데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멀티태스킹이 보다 나은 효율성을 위한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긍정이죠. 답 안 되죠. 4번 어때요? 한 번에 하나씩 멀티태스킹 하지 말란 얘기죠. 얘가 답이네요. 됐죠? 자, 다음. 자, 17번.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봐요. 문장 길이 되게 길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뼈대를 추려보면 이겁니다, 결국에. 일단은 실험 지문이에요. 그럼 실험 지문이 나오면 실험 결과가 주제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실험 지문에서 그죠? 자, 실험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 어떤 옷을 입었답니다. 히피 스타일의 옷을 입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 straight attire 약간 좀 직선 형태의 그러니까 히피 스타일과 반대겠죠. 어쨌든 이런 옷을 입었대요, 지금. 되시겠어요? 우린 뭘 찾아야 된다?
실험 결과 찾으셔야 돼요. 됐죠? 자, 입은 다음에 뭐냐면 대학생들에게 그죠? 요청했답니다. 자, 뭐를? 10센트만 빌려달라고? 예? 뭐 하려고? make a phone call? 야, 전화 좀 해야 되는데 10센트만 빌려줘.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 10센트를 뭐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거죠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실험자가 뭐냐면 똑같이 입었을 때 됐어요? 그럼 학생들이 히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도 뭐라 히피 스타일의 옷을 입은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서 그죠? 그렇게 이제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이 뭐다? 훨씬 더 많이 받아들였답니다. 됐죠? 그럼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옷을 똑같이 입으면 어떻게 된다?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문제. 자, marcher. 행진하는 사람이잖아요. 시위하는 사람들. 자, 이 시위하는 사람이 그죠? 발견되었는데 훨씬 더 뭐다 어떤 탄원서에 사인을 더 잘한답니다 지금. 탄원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뭐다 사인을 더 잘해준대요. 아시겠죠? 뭐 했을 때? 비슷하게 옷을 입었을 때 동일하죠 얘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제는 옷을 비슷하게 입으면 어떻게 된다?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비싼 말이 지금 들어간 게 몇 번이냐면 1번과 2번입니다. 됐어요? 자, 1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 그들처럼 옷을 입는 거랬죠?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네요. 됐어요? 그럼 정답은 뭐다? 1번이죠? 되잖아요? 자, 19번. 자, 빈칸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모든 빈칸 문제는 빈칸부터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칸이 마지막에 있을 때는 빈칸 읽으시고요. 첫 문장 읽고 빈칸 위쪽으로 거슬러 갑니다. 맥스로 3개에서 다 풀려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거품 걸러냅니다. 열고 거품 쭉 다 걸러낸 거예요. 그래서 labor leaders, 그 다음에 businessmen 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얘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노동조합에 어떤 리더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얘가 뭐냐면 이 기술을 사용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술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뭐 하기 위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괜찮나요? 그러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뭐 보이세요? 바이 나왔죠? 바이 뭐라고요? 수단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보임에 의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네들 기술을 찾으셔야 돼요. 됐나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자, 선전 기술입니다. 자, 정치인들이 그죠? 선거 전에 저 좀 뽑아주세요.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죠. 막 선전하잖아요. 그죠? 얘래요? 그겁니다. 그 기술이에요, 지금. 근데 이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들을 뭐라? convince, 확신시키는 거죠. 뭘 확신시키냐? 자, 이 선전하는 사람의 어떤 그 관점이 있겠죠. 나는 A라고 생각해.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 자체가 뭘 반영해 주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점을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나도 A라고 생각하는데 너도 A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네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주제는 지금 뭐냐면 이겁니다. 선전하는 사람과 일반인이 뭐다? 동일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빈칸에서 선전하는 사람 누구 들어왔어요? 빈칸에서?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 누구예요? 얘잖아요 지금. 됐죠? 그럼 빈칸에 뭐다? 얘가 들어가면 돼요. 얘랑 같다가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확인해 볼게요. 바로 위에 문장 보시면 이 기술이 또한 사용한답니다. 뭐를? 반짝이는 일반어를 사용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알겠죠? 왜냐하면 이런 인상을 주려고. 됐죠?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이게 뭐지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됐죠?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건데 정치인의 관점이 누구랑 똑같다? 그 군중들의 어떤 생각과 동일하다는 그런 어떤 인상을 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빈칸에는 뭐다? 얘네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죠? 뭔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아요? 어떻게? 너랑 나랑 똑같아 이겁니다. 지금 됐어요? 자, 그러면 빈칸에 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랑 동일한 말이 뭐다? 2번이죠. 우리와 똑같은 정치인들은 거죠. 아니면 앞에 리더들은 결국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정답이 뭐다? 2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20번. 자, 이번에 빈칸이 이제 마지막에 있긴 한데 뒤에 한두 문장 남았죠? 됐어요? 얘는 어떻게 푸냐면 빈칸 읽고요. 빈칸 뒤쪽에 남아있는 문장을 읽으시면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뭐냐면 빈칸 읽고 나서 앞문장을 추적해야 되는 경우는 앞문장을 또 읽으셔야 됩니다. 여튼간에 보시면 빈칸을 봤어요. 자, ride는 뭔가를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뭔가를 탔는데 뭐다? 거의 이제 다 탈 무렵에 이 말입니다. 지금 됐어요? 자, 코스터 롤러코스터 있죠? 그 자동차가 느려진답니다. 됐나요? 뭐에 의해서? 브레이크에 의해서. 브레이크의 어떤 메커니즘, 어떤 방식에 의해서 느려진답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 방식은 빈칸을 만들어낸대요. 두 개의 표면 사이에 빈칸을 만들어낸답니다. 브레이크는 뭘 만들어내요? 마찰 만들어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됐어요?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PPT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셔야겠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연락받기로는 그 시험 치고 나서 뭐 100점도 있고 95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95점 맞으신 분 중에 이제 뭐 12번 삽입을 좀 틀렸더라고요. 삽입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모든 흐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위 소재고요. 첫 번째 문장이 중위 소재고요. 그 다음에 중위 소재의 속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번역해서 이거를 막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단서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문장 보시면 자, 일단 장님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장님에게 있어서 뭐냐면 일상적인 일이 예? 일상적인 일이 뭐지? 그러면 뒤에 거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sorting through the mail, 메일을 분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죠. 어쨌든 일상적인 일이 거품 날린 겁니다. 일상적인 일이 뭐냐면 present challenge, 문제를 제기한답니다. 됐어요? 자, 소재는 지금 장님이잖아요. 그럼 장님은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문제점 글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문제점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A를 봤어요. 대시 있죠? 지시요. 그것이 바로 얘네들 이면에 있는 생각이랍니다. 그러면 A번이 나오려면 어떤 생각이 나와야 돼요? 자, 제시문에 생각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A번 뭐다? 탈락. 공감하세요? 자, 두 번째. but 그러나 됐죠? 그러나 what if는 뭐뭐라면 어떨까 이 말이에요. 데이가 왔죠? 자, B에 있는 데이로 받을 수 있는 게 제시문에 있어 없어요? 있죠? 누가 있어요? 장님이죠? 됐죠? 연결고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눈을 빌릴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을 빌릴 수 있으면 어떨까 이 말이죠. 못 보니까 예? 이걸 만약에 빌린다면 빨리 할 수 있겠죠. 됐어요? 문제예요,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죠. 제시문 문제점이죠. 예, 해결책이죠. 그럼 뭐다? B가 1번입니다. 되셨어요? 그럼 C를 봤어요. 여기에 어떤 에이전트들이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근데 그리고 나서라는 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잖아요. 앞에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이래요? 그러면 C는 제시문에 얘네들이 뭐다? 뭔가 하는 행위가 안 나왔죠? 질문도 안 나왔죠? 그럼 C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C 탈락? 됐어요? 그럼 1번이 뭐죠? B가 되죠? B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지금 B에서 그죠? 만약에 이 장님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눈을 빌릴 수 있으면 어떨까? 이거 하나의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얘가 뭐다? 하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 마지막에 보시면은 에이전트란 말이 나오고 있죠. 됐어요? 이 에이전트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다? 2번, 3번. 됐죠? 이렇게 내면 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변별력이 없잖아요. 적어도 B는 2개 줬어야지 좀 괜찮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A가 2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거 편견 가지고 정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넘어가시고. 얘가 아마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그나마 전체 중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95점 맞으신 분들 중에 이 문제 틀린 사람들 좀 있거든요. 예? 얘는 지금 however이 있기 때문에 뭐다? 전형적인 지금 삽입 문제예요. 맥락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심장을 펌프랑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심장을 펌프랑 비교하는 것이 자, 진실대, 실제 뭐다? 어떤 비유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됐어요? 그럼 앞에는 뭐다? A랑 B랑 비교하는 것은 뭐다? A랑 B랑 비교하는 것은 비유가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와서 심장과 펌프를 비교하는 것은 진실된 비유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뭔가 앞에 지금 다른 소재가 와야 돼요, 지금. 됐어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이 뭐냐? 2가지 것이, 그죠? 2가지 대상이 주장되어지는데, 자, to be alike. 많은 측면에서 똑같다라고 주장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유예요. 됐어요? 근데 어떤 측면이냐면, 자, 꽤 근본적인 어떤 측면들이에요. 되잖아요? 자, 2번째. 그들 구조는 동일하자. 됐어요? 자, 비록 그 2가지가 뭐다? 다르지만 구조는 동일하답니다. 자, 정리 잘 봐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비유라고 하려면은 조건이 2가지가 있거든요. 이해돼요? 그 2가지가 뭐냐면 다르지만 비슷한 구조. 이게 진정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뭐다? 장미랑 카네이션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뭐다? 비유가 아니래요, 지금. 자, 비유가 되려면 2가지 조건 만족해야 돼요. 다르지만 구조는 같아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줄기와 잎을 가지고 있답니다. 맞죠? 여기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뭐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구조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1번 조건 갖춰졌습니다, 지금. 되잖아요? 그리고 둘 다가 뭐다? 붉은색이래요. 1번 조건입니다. 했죠? 2번에 보시면 벗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얘네들은 뭐냐면 이런 어떤 퀄리티, 특성들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준대요. 이해돼요? 그러면 비유가 되려면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달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다? 구조는 동일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엔 뭐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랑 뭐다? 지금 반대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1번 조건은 갖춰졌는데 2번 조건은 갖춰졌나요? 아닌 거죠. 됐어요? 이 2가지 이유에 의해서 얘네들은 뭐다? 진정한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봐요. 이걸 2번에 넣어서 많이 틀렸습니다. 2번에. 왜 2번에 넣어서 틀렸냐면 봐요. 앞에서 보시면 그들은 그죠? 줄기라든지 잎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단 얘기예요? 다르단 얘기예요? 같단 얘기죠. 그러나 나왔죠. 같단 얘기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다르단 얘기 들어가야 돼요? 다르다 들어가야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뒤틀린 겁니다. 얘도 같다고 얘도 같다네. 정답 2번이네. 이렇게 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게 뭐냐면 구조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같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같다니까 얘가 틀렸네. 흐름이 끊겼네. 그래서 2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이걸 풀이하는 분들도 여기 왜 같다지? 다르다 돼야 되는데 지문이 이상한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문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지금. 됐죠? 그럼 2번도 아니에요, 지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이번에 디즈가 나왔잖아요. 디즈가 뭔지 모르겠지만 디즈는 뭐다? 다르답니다. but 그러나 중요한 특성들이 공유하자. 맞아요? 그럼 얘네들 뭐예요? 다르지만 같다 이 얘기자. 진정한 비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앞에 있는 장미랑 카네이션은 진정한 비유 아니잖아요. 그럼 3번에서 지금 맥락 끊겼죠? 정답이 뭐다? 3번 되는 겁니다. 얘가 좀 어려웠어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자, 기지개 한번 쭉 켜시죠. 조금 녹음하시죠. 자, 독해 강의만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14번. 자, 좋은 논쟁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좋은 논쟁이니까 얘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당연히 긍정이죠. 좋은 논쟁을 하는 기술 자체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논쟁은 뭐다? 긍정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흐름 따라가셔야 돼요. but 그러나 거의 부모들이 이걸 보다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 준대요, 지금. 논쟁이 중요하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대. 맞아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러니까 문제점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냐면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길 원한답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논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형제 자매들이 그죠? 싸우지 못하게 한답니다. 됐죠? 맥락 동일하죠, 지금?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또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맥락이 또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아이들이 뭐다? 어떤 논쟁에, 그죠? disagreement가 논쟁이죠. 논쟁에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뭐다? 그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게 된대요. 논쟁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맞죠? 3번. 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인데 언제? 그들이 좀 자유로울 때 어떤 환경에서? 평화로운 환경. 논쟁과 반대죠. 맥락 끊겼죠? 3번 정답. 4번 보세요. 대디아가 판단되는데 창의적인 사람들이 뭐다? 갈등이 많은 가족에서 자라난답니다. 논쟁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 됐어요? 자, 18번. 자, 연결사의 1순위는 뭐냐면 역접입니다. 역접이고요. 2순위는 예증이 돼요. 됐어요? 이거 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금 도입이 뭐냐면 duration이 지속성이죠. 지속성이라는 것이 inverse는 이제 역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반대. 그죠? 그러면 지속성이 뭐냐면 frequency, 어떤 빈도와는 뭐다? 역의 관계에 있대요, 지금. 됐어요? 그 말은 얘가 높으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야 되는 거죠. 자, A번 앞에 문장을 볼게요. 반대로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죠? 반대로 네가 뭐다? 친구를 자주 보지 못하면 그러면 빈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방문의 지속성이 증가할 거랍니다. 높죠? 역관계 맞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보는데 우리는 뭐다? 역접을 가지고 일단 볼 겁니다. 반대인지 아닌지. A번 다음 보시면은 만약에 네가 뭐다? 친구를 매일매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앞에서는 뭐냐면 봐요. 자주 못 보잖아요. 여기서는 뭐다? 자주 보면 이 말이죠. 반대죠. 그래서 얘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만약에 2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러나라면 가능은 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2번은 역접이긴 하지만 맥락이 안 맞습니다, 지금. 그럼 얘 탈락.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튼간에 이제 A번 다음에서 뭐다? 자주 보면 이 말이고요. 그러면 듀레이션 자체가 뭐다? 낮답니다, 지금. 역관계 맞죠? 어쨌든 얘는 뭐냐면 주제랑 뭐다? 같은 맥락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같은 맥락 나열인데 나머지는 다 같은 맥락 나열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두 번째 뭐냐면 예증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이거 찾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증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보세요. 앞에서 자주 본다 그랬죠? 그러면 자주라는 말은 하루에 3번 볼 수도 있고요. 뭐 일주일에 5번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증이 얘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주라는 것에 대한 범위 축소가 everyday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뒤에서 뭐냐면 두 번째 상황에서 뭐다? 자주 못 보면 그랬죠? 그럼 자주 못 본다는 거에 대한 범위 축소가 1년에 2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문장 2개에 대한 거죠. 그 예증이 A번 다음에 있는 문장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뭐다? 1번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헷갈렸다? 그럼 B 가지고 푸셔야 돼요. 자, B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B는 뭘 가지고 풀어야 돼요? 몇 번 가지고 풀어야 돼요? 역접 몇 번이에요? 얘 역접이잖아요. 얘 가지고 풀어야 돼요. B를 볼 때. 나는 여기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왔다 치고 역접 가지고 푸셔야 돼요. 그럼 앞에서 봐요. 듀레이션이 어떠냐면은 shorter, 짧답니다. 낮죠? 지금.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정기적으로 본답니다. 빈도는 어때요 지금? 높죠? 역관계죠? 됐어요? 얘는 역관계구나. 그 다음 로맨틱한 어떤 관계에서는 빈도와 듀레이션 자체가 뭐다? 높답니다. 둘 다 높네요. 역관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역접이죠. 그럼 역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정답이 뭐다? 1번 되는 거죠. 얘도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다. 아시겠어요? 근데 A를 놓치더라도 B에서 역접으로 풀면 된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 자, 불일치. 일치, 불일치는 2개 문장 읽고 스탑 하시고요. 보기 읽으시면 돼요. 예? 보기 먼저 다 읽고 이렇게 읽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보기 다 읽어봤자 첫 문장 읽는 순간 뭐 읽었는지 다 까먹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2문장 확인, 보기 전체 확인 이겁니다. 첫 번째, 얘가 자, 일단은 명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약간의 명성에 있는 어떤 작가래요. 태어날 때 뇌손상을 입었죠. 그래서 얘가 뭐다? 거의 자기 몸의 어떤 근육을 통제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어려운데 음식을 삼키기도 어렵답니다, 지금. 됐죠? 그럼 2개 정보 확인됐죠? 스탑. 되시겠어요? 1번, 뇌손상 가지고 태어났죠? 1번 확인됐습니다. 음식 삼키는 것도 어려웠답니다. 얘도 확인됐죠? 그 다음에 청각장애로 인해 들을 수 없어다 몰라요. 10대 1때 책을 썼다 모릅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3번, 4번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자, 그가 이제 휠체어에 이제 줄로 이제 묶여놨어야 됐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육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안 묶어놓으면 얘가 막 퍽퍽 쓰러지겠죠? 맞아요? 자, 왜냐하면 얘가 뭐다? 혼자서는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정보 알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얘는 뭐다? Cannot auto recognize speech sound. 그래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 됐나요? 필요 없는 정보. 그러나 운 좋게도 그의 brain damage는 어느 정도로 데미지가 왔냐면 얘의 지능 자체가 뭐다? 파괴되지 않은 정도? 그 정도로 데미지가 왔대요. 지능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뒤에 뭐다? 청각은 정상이네요. 들을 수 없었죠. 반대죠. 정답이 뭐다? 3번. 됐죠? 16번. 자, 많은 카톨릭 국가에서 자, 아이들이 자, 누구를 따라 이름 짓냐면 어떤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 짓는답니다. 사실상 몇몇 성직자들이 not allow parents, 그래서 부모들에게 허용을 안 하는데 그들 아이의 이름을 뭐다? 자, 드라마의 어떤 스타라든지 풋볼 플레이어의 어떤 이름을 따서 짓는 거 허용 안 한답니다, 지금. 이걸 2개 문장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랑 이걸 2개 문장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청교도 나라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카톨릭이자 뒤에서는 청교도자. 나라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대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장소 열거라고 해요. 대조.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훨씬 더 자유롭대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름 짓는 게. 그러나 노르웨이에서는 어떤 이름이 그죠? 금지된답니다, 지금. 됐어요. 자유롭긴 한데 특정한 이름이 금지된대요, 지금. 됐어요. 그래서 일본을 보니까 아이들이 뭐다?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답니다. 1번 확인되죠? 자, 확인됐고요. 2번. 아프리카 아이들은 자, 이름 지어지지 않는데요. 5살까지. 아프리카 아이들 없어요, 지금. 알리면 되고. 3번. 자, 이름을 바꾸는 것이 뭐다? 완전히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이 얘기도 지금 없죠? 패스. 4번. 다양한 문화에서 그들 아이들의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짓는답니다. 장소 열거. 괜찮죠? 예, 확인되죠?
자, 넘어와서 이제는 아프리카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프리카 나왔죠,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부족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언제? 5살이 될 때까지. 5살이 됐을 때 지어준답니다. 그럼 몇 번 확인돼요? 2번 확인되죠? 그럼 3번이 정답이라는 건데 보세요. 토롤리가 무슨 말이야?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 말이죠. 그러면 특히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만약에 이 토롤리라든지 단지 얘네들만 이런 거라든지 얘도 솔리도 단지입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의 근거를 찾아보시면 자 위에서 얘네들이 이름 계속 바꾸고 있죠. 허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됐죠? 정답이 뭐다? 3번이구나. 여기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많이는 모시고 제가 5분만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를 제대로 잘 따라가신 분들은 어법이 그냥 답이 그냥 막 보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자, ask가 나왔죠? ask는 저희가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요? 5가지 잡죠? 그럼 5가지 포인트 잡는데 일단 4형식에서 질문하다라고 했을 때 뭐 if, whether, 간접이면 다 가능하죠. 대절은 쓸 수 없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한 주장 명령 요구에서 대절이야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네. 5형식에서 뭐다? 목적 보호 자리에 allow 목적 to처럼 ask 목적 to가 되는 겁니다. 분사 구문에서 주체가 동일할 때 자, 주절에 대답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asked 정답. 근데 자동사로 ask for 이렇게 많이 쓴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ask 지금 4형식으로 쓰였습니다. 4형식을 지금 직접 목적어 자리에 y가 이끄는 간접 의문이 온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일단은 why I kept coming까지 봤을 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어선 더 적절하죠, 지금? 여기까지 이상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뒤에 keep이 있는데 자, keep은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데 봐요. 3형식에서 keep은 뭐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투부정사 올 수 있다, 없다? 없죠. 두 번째, 자, 5형식에서 keep 목적어 형용사 부사 올 수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keep 목적어 ing는 뭐뭐 하게 하다, from ing를 못하게 하다. 두 가지 해석상의 구별. 됐나요? 몇 번째 묻고 있어요? 첫 번째 묻고 있죠? keep ing. 됐죠? 그럼 1번은 맞네요. 됐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toys 명사죠. 명사 주어 동사죠. 명사 주어 동사는 뭐 생략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죠. 맞아요? 그래서 명사 주어 동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다? 계속해서 원하는 장난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주어가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럼 has가 아니고 뭐다? have가 되겠죠? 그 다음에 discard가 뜻이 뭐예요? 버리다죠. 그러면 지금 주어가 toys 장난감이잖아요. 그럼 장난감이 뭔가를 버린다가 돼요. 그냥 목적어 있어야 되죠. 의미도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이 되겠죠? 빈까지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2번 정답. 그래서 2번은 뭐 뒤에 수동까지 안 보더라도 주어 동사 수일치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됐죠? 자, 3번. 자, 3번은 she, someone까지 문장 끝났죠? 자, 문장 끝나고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수일치를 보셔야 됩니다. 선행사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단수라서 지금 is가 온 겁니다. 그다음 be ready to 동사 원형이고요. to lend 목적어는 helping hand까지. 괜찮죠? 자, 4번. 자,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 문장 완성됐어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전치사고. 자, 명사 다음에 대시 오고 뒤 불완전한 문장 왔죠?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 복수죠? 그래서 ante가 온 겁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괜찮죠? 4번도 맞네요. 됐죠? 그래서 지금 5번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자, 1번 보시면 지금 write가 있는데 write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됩니다. 알겠죠? 이거 우리가 이제 어디서 배우셨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배우실 때, 그죠? 내가 뭐다? 써야 될 보고서가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앞에 있는 명사가 write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타동사인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만약에 on이 없다? on이 없으면은 앞에 있는 종이가, 그죠? 종이가 write의 목적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다? 자동사로 보고 전치사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뭐냐면 여기서 with가 빠지면은 pen이 write의 목적어가 돼요. 우리가 pen을 write 할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자동사가 되고 pen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with가 붙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지금 you can write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뒤에 뭐다? 종이 나왔잖아요. 이때 write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상이 없어요. 그다음에 전치사로 날리는데 자, 보스 다음에는 단수가 와요? 복수가 와요? 복수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정타 시간에 제가 뭐다? 이들 다음에 단수, 이치 다음에 단수, 보스 다음에 복수 말씀드렸죠? 보스 다음에 복수 왔네요. 여기 S가 빠지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1번 맞죠? 자, 2번. 자, offer의 목적어가 지금 filling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문장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나열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and가 있네요. 등위족사죠. 등위족사가 만약에 2개를 나열할 때는 해석상으로 보셔야 되고요. 3개 이상 나열될 때는 뭐다? 중간에 얘가 나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치사의 목적어 달인데 얘가 명사, 웜은 형용사죠. and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틀렸죠. 그래서 얘를 뭐다? 명사로 만들어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더 넘버 오브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와요? 복수 명사가 와요? 복수 명사가 오죠? 어 넘버 오브 다음에 복수 명사고요. 더 넘버 오브 다음에도 복수 명사가 와요. 근데 어 넘버 오브는 many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 더 넘버 오브는 더 넘버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 단수. many어 단수 명사는 동사에 가까운 거의 수일치 단수. 이거죠. 지겹도록 본 거죠. 그럼 일단 더 넘버로 복수 명사 맞죠? 자, 더 넘버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is 확인. 괜찮죠? 3번도 맞네요. 자, 4번. 가정법이죠? 가정법 뭐죠? 과거 완료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if 안에 과거 동사는 were이고요. if 생략시 도치. 됐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기 때문에 had pp입니다. if 생략시 도치. 이때 had가 앞에 튀어나갔을 때 뒤엔 pp가 남죠? 그 다음에 조동사의 pp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had 나가고 뒤에 pp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제는 조동사의 pp만 찾으시면 돼요. 자, realize의 목적어 자리 지금 what이 왔죠? what 다음에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죠? 자, 불완전한 문장 왔죠? 뒤에 목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절에 뭐다? would have pp. 4번 맞네요. 됐죠? 자, 7번. 자, afford는 이제 뭐 할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I can afford to waste 되면 내가 낭비할 여유가 있다 이렇게 돼요? 이래요? 문법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문제입니다. 문법상으로 이상이 없는데 해석을 보시면은 단 한 푼의 돈도 낭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낭비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미 안 맞죠? 정답보다 얘가 can't로 돼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영장 문제는 문법적으로 접근하고 나서 답이 안 보이면 해석 비교입니다. 처음부터 해석 비교는 아니고요. 자, 2번. 자, 어떤 포인트 보이세요? fade 뜻이 뭐예요? 사라지다죠.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수동태를 쓸 수 없는 자동사 외우셨죠? 핫바, 파디비에서 제가 외웠죠? 그러니까 fade, appear, disappear. fade 있죠? 수동 안 되죠? 능동이죠? 맞네요. 됐죠? 지금 뭐냐면 문제 푸실 때 포인트 보여야 되고요. 그러나 이 포인트에 관련되는 개념이 쭈쭈쭈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을 보시면은 자, 얘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잖아요. 헬프는 보통 이제 오형식으로 쓰이고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의 to를 쓰죠. ing 쓸 수 없다 이거고요.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했을 때 우리가 뭐다? cannot help ing 쓰죠. 같은 게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alternative but to 동사 원형. 됐죠? 어디에 to가 어디에 동사 원형인지 보라 그랬죠? 맞아요? have no alternative but to 동사 원형이죠? 맞네요. 여기서 to가 빠졌다 그럼 틀린 겁니다. 되시겠죠? 자, 4번. 자, be aim to는 뭐냐면 뭔가를 목적으로 하다 이 말입니다. start의 목적어는 business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난리죠. 됐어요? 그럼 이거 해석 보다가 만약에 답을 못 찾았으면은 4번을 하실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 해석 보니까 뭐뭐 이후에 그러니까 얘가 마치 in이 after가 돼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알겠죠?
in 다음에 시간이 오면은 뭐뭐 이후에란 뜻이에요. 우리는 느낌이 어때요? 5년 안에 이러잖아요. 근데 5년 안에 되면 보통 뭐냐면 within을 씁니다. within.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통 봤을 때 전치사 in 다음에 시간이 오면은 뭐뭐 이후에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지역적인 것도 안 나옵니다. 알겠죠? 여튼 4번도 뭐다? 맞네요. 8번. 문제 엉망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노스널인데 as soon as 변형이잖아요. 얘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의 매주 보셨죠? 그래서 as soon as가 노스널로 변형이 되면 일단 시제가 뭐예요? 과거 완료를 찾아온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노스널일 때 뒤에 then이 옵니다. 그죠? 세 번째는 노스널 문제 가서 도치가 돼야 되죠? 노스널 then과 같은 게 뭐다? hardly, scarcely, when이랑 before죠? 원리 동일합니다. 지금. 됐어요? 자, 노스널 맞죠? 도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일단 도치도 안 됐고 그냥 have 다음에 finishing 이거 너무 허섭하잖아요. 이거는. 최소한 뭐냐면 finish to 정도는 나와줘야지. 예? 시제도 안 맞고 도치도 안 됐고 have 다음에 ing 모노잖아요. 문제 엉망으로 낸 겁니다. 이게. 예? 저는 문제를 딱 풀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문제를 이렇게 내면 변별력이 없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고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세요? 특히 영어는. 그죠? 그나마 저희는 버릴 거 많이 버리잖아요. 예, 근데 시장에 그냥 나와 있는 그 커리를 다 만약에 공부했다면은 이렇게 시험 나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럼 시험을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이게. 예? 몇 년 전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했거든요. 앞으로 공무원 시험 쉽게 내겠다. 그때 발표했던 게 뭐냐면 기사 찾아보면 있어요. 고1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2년 전부터. 이래요. 근데 그러려면 다 고1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이번에 국어가 좀 어려웠다면서요? 예? 국어 고1 수준 아니잖아요. 그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적어도 괜찮은 문제를 쉽고 어렵고는 괜찮은데 문제는 괜찮게 내주셔야 돼요. 이건 진짜 그냥 엉망이잖아요. 그죠? 이걸로 무슨 변별력을 걸러요, 지금? 맞죠? 이거 틀리면 그냥 간첩인 거죠. 여튼 시제 과거 완료 찾아와야 되고요. 그죠? 도치돼야 되고 뒤에 PP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 노선을 왔기 때문에 뒤에 뭐다? then이 오는 거죠. 됐죠? 무조건 틀렸죠? 그래서 이번에 막 95점, 100점 맞으신 분들이 뭐 10 몇 분 안에 풀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이래요? 자, 2번.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죠? pay의 목적어진 bill이고요. 네, sooner or later 이거는 뭐다? 조만간 이 말이죠. 이거는 공부 조금만 하시면 많이 보는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A is to B, what C is to D.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구문이거든요. 그럼 나는 이걸 몰랐어.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중간에 지금 전치사구가 있죠? 전치사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럼 날리는 겁니다. 없앴어요. 비동사죠? 주격 보호 자리에 what 올 수 있어? 없어요? 올 수 있죠? what이야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죠? 주격 보호 없죠? 맞네. 이겁니다. to는 뭐뭐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reading이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그것은 exercise가 body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다 이 말이지. 이걸 모르셔도 뭐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전치사고 날리시면 구조가 동일하잖아요.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4번. 자,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적어도 이렇게 하려면 뭐 시제 정도 나와가지고 뭐 억울하지 이런 거는 넣어줘야지 그래도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대학교에 공부했답니다, 지금. 학벌 자랑하는 거죠. 맞죠? but 그러나 end of ing는 결국 뭐뭐 시대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end of ing 왔고 전치사로 날렸고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문법 전체적인 파트에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낼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내버리면은 뭘 지금 걸러내겠다는 겁니까, 이게? 전 진짜 화가 났거든요, 문제 풀고. 자, 여기까지 어법 했나요? 자, 어휘를 보시면 어휘도 그냥 수능 어휘입니다. 그래서 수능 어휘예요. 봐요. 지금 플렉서블 있죠. 이게 얼마나 자주 쓰이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수업했던 자료를 이제 그냥 몇 개 찾아왔는데 보세요.
국가직 실전 모의고사 1회 flexible, 지방직 8회 flexible. flexible은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알겠죠? 뭔가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이런 말이죠. 이거 모르시면 그냥 단어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daptable 보실래요? 하프 시즌 3에서 adaptable, 7에서 adaptable.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adaptable이. 거의 매주 본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자주 쓰이는 단어라서. 그래서 flexible랑 같은 것보다 adaptable 되는 거예요. 공부 조금 하셨으면 이거 한 2초 정도 걸립니다. 알겠죠? 넘어가시고. very 있잖아요. 제가 단톡이랑 네이버 카페에 어휘 올려드리자. 지금 최근에 지금 올리고 있는 게 저거잖아요. 독해 빈출 어휘 10개씩 올리잖아요. 이거 제가 캡처해서 왔습니다. 독해 빈출 동사 데이 30일. 오늘 47인가 올라갔어요? 8인가? 어쨌든 여기 보시면 8번 very 다양하다, 변화하다 있잖아요.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단톡에 계신 분이 이제 시험 전에 단톡에 계신 분이 한 450명 정도 되고요. 카페에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한 1000명이 넘거든요. 조회수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불과 5월 31일에 올렸거든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한 20일? 72 나왔습니다. 예? 조회수가 낮아서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예? 떠먹어 줘도 안 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랬거든요. 어휘는 제가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지만 단톡에 중요한 어휘를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700개도 안 돼요.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러니까 수능 어휘를 좀 벗어난 게 700개도 안 되거든요. 제가 2년 반 전에 이제 와가지고 처음 수업할 때 그랬어요. 이거부터 문제곡하면 외우세요 그래요. 어휘체 외우지 말고. 그러면 막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욕해요. 어떤 욕을 하냐면 다양하다는데 만약에 뭐 철자 하나 틀렸어. 올리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욕합니다. 아, 오타 있어서 나 안 해올래. 아, 그 오타 있어서 안 해올래. 이렇게 욕해요. 시험 쳤거든요.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해요.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공부하실 때. 정작 중요한 거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하시면 돼요. 그 판단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자료들을 올려드리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20일 전에 외운 건데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 95점 받으신 분이 이거 틀렸거든요. 예? 저한테 욕 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분이 매기는데 이게 지금 2번이잖아요. 2번이 틀린 거야. 채점 하는데. 거기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대요. 예? 2번 틀리니까 뒤에 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매겨보니까 95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정권에 들어서 이제 합격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올려드리는 거 하나하나씩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정답은 뭐다? 1번. 자, 그 다음에 3번에 with respect to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flexible에 육박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거의 매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독해나 문법 뭐 이런 데서. 자, 다음 in terms of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거는 그냥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다 아셔야 되는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정답은 뭐다? in terms of. 됐죠? 그래서 어휘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4번에 다음 페인 날이 되기 전에 돈을 이따금씩 우리가 뭐다? 뭐 한다는 건데 turn into는 변한다는 거고요. start of는 시작하는 거잖아요. 말은 안 되죠 지금. put up with는 참다는 거죠. 맞아? run out of 뭐야? 다 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얼마나 자주 나오냐면 쭉쭉 다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답은 4번인데 자, 그 다음에 생활 영어네. 급하게만 안 풀면은 맞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생활 영어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부정의문문. 너 돈 없지? 그러면 우리말에는 그럼 돈 없다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don't you have any money라고 물었을 때 yes 이러면 있단 얘기예요.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얘는 조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일단 나머지 이제 보시고 4번 보시면은 자, is there any particular subject? 자, 네가 지금 뭐다? 그리고 싶은 주제가 있어라고 물었자. 그러니까 B가 내가 고딩 때 역사를 잘 못했지. 이지랄하며 지금 말 안 맞죠 지금? 예? 4번 정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뭔가 포인트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체인데 대화체가 좀 길잖아요. 다 읽는 게 아니고 뭐다? 그냥 여기 근처를 읽으시면 돼요. 앞에서 B가 그죠? How did your science exam go?
자, 너 과학 시험 어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t went real well. 괜찮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뭐다? 뭔가 빚졌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B가 A를 도와줬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4번에 너한테 충분히 감사할 수 없어. 아무리 감사해도 너한테 충분히 감사할 수 없어. 이 말은 겁나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정답이 뭐다? 4번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부터 얘기가 좀 중요해요. 봐요. 아까 우리가 이제 독해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봐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10%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80, 90%에서 공부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뭐냐면 내가 한 번 더 해가지고 내년에 합격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정신 놓고 계신 분들 많아요, 지금. 내가 지금 준비할까 말까 이거를 결정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두 달 뒤에 정신 차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은 몇 달 막 방황하다 다시 옵니다. 그럼 다시 왔을 때 어떤 생각하냐면 작년에 조금 아깝게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겠지? 그게 안 돼요. 한 달만 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보 돼서 돌아옵니다. 그게 팩트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할 때 있잖아요. 할 때 정확하게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 판단이 내가 안 되면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네? 교수님들과.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약국 가서 설사 받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시면 1년 더 하셔도 떨어져요. 왜냐면 그걸 모른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뒤틀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방향성을 잡아주셔야지 내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지 간에 어쨌든 거기로 가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찾아내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작년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이게. 해보시면 알겠죠? 1년이 금방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한 번 더 내지는 이번에 만약에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됐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독해는 보통 이렇습니다. 실제 이래요, 실제 이제 풀이 강의들 보면 지문이 길어지고 단어도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읽어라 그래요. 저는 빨리 읽지 말라 그래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천천히 그냥 3개 문장이면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한 문장만 읽고도 문제 풀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풀 수 있거든요.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다? 시간을 가지고 놉니다. 이래요. 어휘 얘기해 볼까요? 90% 어떻게 얘기해요?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어휘 어떻게 해야 되죠? 어휘책 외워야 되죠. 10회도. 표제어만 3,000개입니다. 대부분 다. 근데 만약에 유의어 반이 합치잖아요. 그럼 한 10,000개가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적어도 300개는 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 짓입니다, 이게. 많이 알면은 좋죠. 많이 알면 좋은데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 만약에 공무원 시험이 영어만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면은 3만 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해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3만 개 외운다 생각해봐요. 6개월? 6개월 해도 안 돼요, 이게. 자,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예? 공무원 어휘책을 들고 와서 상담을 하거든요. 교수님, 제가 어휘는 잘하는데 독해가 안 돼요. 그래요? 어휘 어떻게 잘해요? 제가 어떤 책을 10회독 돌렸어요. 그래요? 가져와 봐요. 10개를 뽑아 시험 칩니다. 3개를 못 맞춰요. 근데 그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어 스터디를 했단 말이에요. 단어 스터디를. 그럼 매주 모여가지고 이제 분량 정해서 시험 치죠. 예? 그러면 이제 시험 치면은 떨어지면은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열심히 한 거예요. 통과 다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통과하고 까먹고 일주일 준비하고 이 짓을 반복한 거예요. 10회독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어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 어휘만 외우시면 독해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독해 문제 풀 때 어려운 단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어려운 단어 나와도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많은 문장을 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건 수능 어휘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수능 어휘책을 최근에 발간된 거 하나 사가지고 이걸 먼저 돌리셔야 됩니다. 한 2달 잡고 돌리시고 나서 카페에 수능 어휘나 독해 빈출 어휘 올려드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복습용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책 한 권 다 봤으니까 거기서 혹시 내가 누락된 게 있는지를 복습용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중에 나오는 어휘들. 이게 가장 1순위예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어휘가 데이 6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 670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무원 정도 난이도의 어떤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예? 그 단어를 추린 거예요. 이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는데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단어장을 정리하셔서 복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톡에 이거 다시 한번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어떤 분들 이래요. 대충대충 봅니다, 이거를. 영상을 링크해 드리면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걸 대충대충 흘려봐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세요. 나중에 이런 말이에요. 교수님 제가 복습하다 보니까 단어가 몇백 개가 쌓여가지고 단어장 복습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복습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단어장을 정리하고 외우는 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없으시면 하루에 10개라도 시작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독해 못 풉니다. 독해 못 풀면 합격 못 하죠, 뭐. 안 그래요? 저 게을러서 못 하는데요. 포기하세요, 그냥. 단어를 안 외울 거면. 근데 단어를 몇만 개 외우라 안 그러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격권을 점수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보통 2달 이론하죠. 이론 교재 페이지가 500페이지 이상입니다. 2달 끝났죠? 그다음 문제풀이에요. 그럼 500페이지 이상의 이론을 머릿속에 넣으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립니다. 적어도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다 시간 다 버려요. 예? 근데 저희가 문법 가속도에는 뭐예요? 정확히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에 모든 이론과 7개년 기출문제 다 들어있어요. 이걸 2달 안에 끝내요. 시간 세이브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도 다 못해요. 2달까지. 진도는 나가지만 이걸 복습해서 따라가기도 힘들어 한단 말이야. 하물며 여기에 만약에 개념을 빼면은 한 150페이지밖에 안 돼요. 기출문제 다 빼버리면. 그러면 150페이지도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 500페이지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공부는 뭐냐면 계속 줄여가셔야 돼요. 영어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오늘부터 잠 줄이고 하루에 10시간씩 하세요. 돼요, 그게? 계속 줄이셔야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영어는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가장 어렵잖아요. 그거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영어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는 그래도 한국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꾸역꾸역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요. 내가 1년 공부했으니까 1년치 실력이 는다.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전략적으로 하나하나씩 쌓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적어도 매일매일 실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2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잘못된 거죠. 오늘 영어 10시간. 한 이틀 쉬어. 또 영어 뭐 몇 시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거 느낌 안 오시면 한 3일만 쉬어보세요. 영어 공부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독해책을 한번 펴보세요. 읽히는지. 안 읽힙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여가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다른 과목들은 제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특정 과목을 줄여갈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찾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시간 내서 합격 수기 막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맞는 강의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강의 들으시면서 확신이 드셔야 됩니다. 내가 이 수업을 듣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합격하겠구나 확신이 드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들이 그냥 들으니까 우우 따라 들어요. 이거 들으니까 또 우우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 내 중심이 아닌 거잖아요. 그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이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거 포기하고 와가지고 수업 듣기도 힘들어. 수업 다 듣고 복습하기도 벅차. 주말에 밀린 거 하려니까 피곤하잖아요. 예? 또 생전 연락 안 하는 친구 또 연락 와. 안 볼 수도 없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 때 그냥 딱 힘들고 끝내셔야 돼, 이거를. 그러려면은 나한테 맞는 방식을 먼저 딱 고르셔야 돼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지. 그러려면 이제 샘플 강의도 한번 다 들어보고요. 그 판단 능력이 먼저 딱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죠. 남들 보는 게 아니고. 이래요? 생활 영어 이디엄. 보통 그래요. 자, 생활 영어 수업. 자, 하겠습니다. 해요. 그럼 또 우르르 다 들어요. 자, 이디엄 수업 몇백제 하겠습니다. 우르르 또 들어요. 자, 수고집. 자, 제가 발매한 수고집이 있는데 여기 거만 외우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전에. 이래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생활 영어는요. 그냥 영어 공부를 잘 따라오시면은 이건 그냥 맞춰요. 아까처럼.
수거?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수거집에 있는 거에 비해서 뭐다?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따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디엄은 공부하셔야 돼요. 이디엄 공부 안 하시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디엄은 제가 유튜브에 이디엄 특강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보시면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보는 순간에 다 외워져요. 이거 제가 계속 열어놓을 거니까 이거 들으세요. 이거 듣고 나머지는 뭐다 다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다 건드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영어만 해도 1년 만에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 이건데 습관인데 봐요. 90%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불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상담하면 100의 100은 딱 이런 말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피곤해서 공부 못 하겠어요? 공부할 때 집중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단순하게 내가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자주 피곤하고 수업 중에 졸고 집중 안 된다는 거 뭐냐면 내 밸런스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근데 10%에서는 뭐냐면 밸런스 유지를 하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 밸런스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딱 3가지를 강조하는데 이것만 지키시면 10%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잡아 놓으시면은 생활 균형 자체가 이게 일관성이 있으면은 피곤할 일이 없어요. 왜 피곤하냐면 오늘은 2시까지 필 받아서 막 공부했어. 예? 다음날 계속 졸아. 이해돼요? 오늘 뭐 몇 시까지 막 생활 패턴이 파동치는 겁니다. 주말에 놀았다가 쉬었다가 뭐 공부했다가 막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런 분들 어떤 생각하시냐면 수업 많이 들으신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수업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수업 들으니까 내가 마치 공부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내 합리화가 되는 거야. 아 오늘 열심히 했구나. 근데 진정한 공부는 수업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거야. 이걸 내 걸로 만드셔야지. 한국사 수업을 들었으면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게 공부지. 한국사 수업 듣는 게 공부가 아닌 거죠. 수업 듣는 건 교수님들이 정말 많은 연구를 해서 뭐다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전체 커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뭐다 내 실력이 늘겠지. 착각입니다 이게.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봐요. 첫 번째 기상시간, 집중시간 일정하게 유지시키셔야 돼요.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9시 수업이면 적어도 여기에 8시 반에는 도착할 수 있게 패턴을 짜셔야 돼요. 예? 아침에 무조건 5시에 일어나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죠? 각자마다 패턴이 달라요. 예? 저는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4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계속 시킵니다. 그럼 몇 시에 자냐? 보통 11시 좀 넘으면 자고요. 아무리 내가 작업이 밀려있거나 해도 12시는 안 넘겨요. 왜냐면 12시를 넘겨버리면 그 다음날 못해 아무것도. 예, 그래서 그 패턴을 계속 지킵니다. 계속 지키고 카페에 계속 인증사에서 올리잖아요. 예? 거기에 또 공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일어나지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7시라고 딱 정해놨으면 7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7시에 일어났다가 7시 반에 일어났다가 8시에 일어났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몸이 뭐다? 밸런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는 시간 마찬가지예요. 몇 시까지 공부하세요 그러면? 1시까지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주무시라 그래요? 그래야지 내 몸이 쉬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만 맞추셔도 뭐냐면 내 밸런스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수업 중에 집중됩니다. 집중 안 될 리가 없어요. 졸지도 않고요. 공부할 때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람 맞춰놓을 때 핸드폰을 맞춰놓지 마세요. 예? 괜히 막 보상 심리 때문에 내가 오늘 학원에 수업 많이 듣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뭐다 핸드폰 막 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1도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알람 시계 딱 맞춰놓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핸드폰 딱 끄고 보이지 않는데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공부 효율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막 헬스 2시간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막 헬스 1년 막 끊어놓고 샤워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2시간, 3시간 막 운동하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요. 길게 잡아서 그냥 30분이면 돼요. 남자분들 집에서 그냥 팔굽혀펴기 하시고요. 하루에 20개나 할 수 있잖아요. 20개도 박스 그러면 딱 정해놓는 거면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팔굽혀펴기 5개. 5개 많다 그럼 2개만 하세요 그냥. 근데 2개를 하잖아요. 하면은 나는 운동하는 사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게 뭐냐면 2개에서 하다 보면 근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3개 해볼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막 이렇게 크게 잡으시면 안 돼요. 내일부터 단어 100개씩 외워야지. 절대 안 됩니다.
5개 외워볼까? 돼요. 저희는 이제 중학생들 막 가르칠 때는 습관 잡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선생님 단어가 안 외워져. 아, 그래? 3개만 외워볼까? 예. 신나게 외웁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씩 늘려가요. 그렇게 한 달만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단어 이렇게 제일 잘 외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그냥 산책하시던지. 산책 제일 좋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예? 쉴 때 핸드폰 만지는 거 쉬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쉰다는 거는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 뇌가 쉰다는 게 쉬는 거예요. 우리 뇌가 쉬는 방법은 딱 저거밖에 없어요. 잠을 자든지 명상하든지 산책하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핸드폰 보잖아요. 자극적인 게 막 들어오죠. 알고리즘 좋잖아요. 예? 재밌는 거 딱 하나 딱 클릭하는 순간 계속 뜨잖아. 또 궁금해 또. 예? 한국 사람 영어는 안 궁금한데 그건 또 궁금해. 연예인들이 뭐 했대. 그러면 또 클릭해봐. 번쩍번쩍거리고. 하지 마세요. 예? 운동하시고요. 30분 빡세다. 20분만 하셔도 되고요. 10분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폰 멀리 하셔야 됩니다. 멀리 하셔야 돼요. 핸드폰을 꺼놔도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핸드폰 꺼놓잖아요. 배터리가 막 2% 간당간당 하죠.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에? 근데 이걸 꺼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냐면 급한 일이 오지 않았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켜본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에? 확진자 몇 명, 대출 문자 몇 개 와 있고 아무도 나를 안 찾습니다. 알겠죠? 큰일 일어나면 주변에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놓고 무음으로 하고 책상에 올려놓는데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계속 시선이 가잖아요. 그럼 내가 참습니다. 이거를 참으면 공부에 써야 되는 에너지를 참는 데 쓰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효율성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건 그래요?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나는 핸드폰을 뭐 켜는 시간을 그냥 딱 정해놓는 겁니다. 집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한 뭐 20분 확인한다든지 딱 정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뭐다? 끄고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 있잖아요. 3가지. 일주일이 뭐야? 그냥 3일만 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았어? 여기에 놀랄 겁니다. 공부하는데 공부할 시간 없다 그러죠? 예? 근데 핸드폰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기상시간, 취침시간 맞출 때 잘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뭐 1시에 잤다가 막 그러다가 오늘부터 11시에 자야지. 잘 안 돼요.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그래도 누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어요? 몸한테도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1시 정했으면 잠이 안 와도 11시에 누우셔야 돼요. 핸드폰은 끄고 바깥에 놔두고 그냥 불 끄고 누우셔야 돼요. 그래도 잠이 안 온다? 책을 읽던지. 인강 들으세요, 인강. 10분 만에 잠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연습해서 이 패턴을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수명이 얼마인지 알아요? 130, 140 그래요? 지금 우리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산다 그래요? 예? 돌아보면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1년 더 한다? 내지는 그렇게 했을 때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시선이 곱지 않죠. 쟤 떨어질 줄 알았어. 저렇게 해서 되겠어. 이럽니다. 닥치라 그래요, 그냥. 대신에 뭐냐면 내가 나를 봤을 때 진정으로 공부하는지는 그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다음에 내가 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수업을 들었으면, 책을 뜯고 났을 때,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을 때, 오늘 한국사 공부했으니까, 오늘 영어 공부했으니까, 뭐 배웠었지? 신석기 시대 뭐 배웠었지?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안 떠오르면 죽은 공부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더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공무원 되고 나서도 힘들어요 막 연락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여러분 자체가 일단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택이 제일 옳은 거예요. 다만 뭐냐면 선택을 하셨으면 여기서 빨리 나가셔야 되니까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상위 10%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각 과목의 교수님입니다. 근데 교수님도 요즘에 수업 많이 없으시잖아요. 예? 상담 요청하세요. 상담 요청하시고 들어보시고 또 100% 따를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딱 들어보고 이건 맞다 그러면 따르시고요. 상담했는데 무조건 자기 강의 들으래 그냥.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막 그래. 교수님 바꾸세요? 그런 분들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딱 들어봤을 때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면 그렇게 하세요. 주변 친구도 하는데 상담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십시오. 알겠죠?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하셨고 뭐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다 그냥 출발선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